징계를 받은 젊은 간호사가 혼수 상태에 빠진 한식 장류 회사의 젊은 사장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그가 깨어나 던진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어느 맑은 새벽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 사이로 한때 잘 나가던 전통 장류 회사의 사장 민준 씨가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간호사 하은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매일 당신이 들려주던 고향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경악했지만 그 뒤에는 끈기와 인간애로 점철된 비밀스러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지혜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의심받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살아나리라 믿지 않는 사람 곁을 당신이라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여름 오후, 하은은 대나무 침상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근처 대나무 다리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지나간 날들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작은 요양원은 강가 마을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물 한 개는 은은한 한약재 냄새를 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녀린 손과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 간호사 하은이 소박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대십 지붕을 통해 들어와 민준 씨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대나무 침대를 비췄습니다. 그는 한때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 장류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배가 항구에 닿을 때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미약한 숨결만이 기계 호흡기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이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가만히 그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도 저렇게 대나무 침상에 미동 없이 누워 계셨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죠. 백발이 성성하고 걸음걸이가 느린 김 원장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은을 보며 마치 비 오는 날 툇마루에 앉아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 민준 씨를 부탁하네. 하지만 희망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민준 씨의 모든 숨결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 어딘가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구리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받아 향긋한 약숙 몇 잎을 넣어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가 아플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강가시장의 배소리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를 저어 자신을 시장에 데려다주며 강물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강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정이란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온 마을이 그를 잊은 듯해도 민준 씨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민준 씨의 장류 공장에서 오래 일했던 박씨 아저씨가 오래된 살구나무 아래 조용히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은 잊혀져선 안 될 뿐인데. 하은은 창문 너머로 해질녘 햇살 속에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민준 씨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김 원장이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안경을 소매로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들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괜히 깊이 엮였다가 고생하지 말게. 하은은 강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제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민준 씨의 팔을 계속 닦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피부 아래 아직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며 향긋한 약숙 냄새가 근처 대나무 다리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와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건을 내려놓으려 할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위를 스치는 새 그림자처럼 가벼운 발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 돌아보았지만 창문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순간 불안해졌지만 그저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대답을 바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마을이 등 돌린 그 남자에게 작은 인간미를 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다시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하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꺼져가는 저녁 노을 속에서 어젯밤 그녀를 놀라게 했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 마음속 불안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가 다리 옆은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변 마을에는 멀리서 아이들이 배를 저으며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왔고 요양원 근처 작은 가게에서는 고소한 빈대떡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은은 뒤척이다 깬 잠으로 조금 피곤한 눈을 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밖에서 들렸던 낯선 발소리를 잊을 수 없었지만 그저 바람이 대시풀 스친 소리였을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미동 없이 누워있는 민준 씨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여전히 대나무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작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미약한 숨결은 규칙적인 호흡기 소리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를 보며 하은은 며칠 전 박씨 아저씨가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잊혀져선 안 될 뿐인데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민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익숙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작 아궁이에 물을 끓여 신선한 약숙 몇 잎을 넣어 향을 낸 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약숙 향은 어릴 적 어머니가 장마철 추위를 쫓기 위해 약숙을 사용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마치 가족을 돌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적막함을 깨기 위해 그녀는 나지막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제사 때마다 어머니는 절 강가에 데려가셔서 탈춤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징 소리가 정말 신났었죠. 기억나세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 즐거운 기억을 전달하려는 듯 잔잔했지만 그가 대답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눈을 감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정으로 사는 법이니까요.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 씨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내 아들 몸에 손대라고 했지?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에 하은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저 사장님을 돌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여사는 침대로 다가가 민준 씨를 내려다본 후
하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은 남의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뭔데 멋대로 들어와? 하은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문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동생 민혁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빛바랜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유유자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일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아가씨는 필요 없어요.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고 싶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박 여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마.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마음 한구석이 슬펐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자 이른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붉어진 눈시울이 도드라졌습니다. 다리께에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막 떠났을 때 민혁이 박 여사 귀에 대고 작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그냥 팔아버리죠. 형은 이제 집만 될 뿐이에요. 민혁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사 팔아버리세요. 형은 이제 집만 될 뿐이에요. 한편 하은은 처마 밑에 서서 그 말을 어렴풋이 듣고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혁의 말은 하은에게 등잔불 아래서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고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가 작은 요양원의 어느 고요한 정오, 뜨거운 햇살이 대십 지붕을 뚫고 들어와 근처 공장에서 말리는 장냄새를 더욱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마치 옛날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져 공간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잠 못 이룬 밤으로 눈가가 여전히 붉었습니다. 어젯밤 민혁이 박 여사에게 속삭였던 말, 회사 팔아버리세요. 형은 이제 집만 될 뿐이에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가족이 그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아무도 원치 않는 낡은 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며칠 전 박 여사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것은 그녀를 낙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등 돌린다 해도 그를 버릴 수 없다고. 하은은 일어서서 민준 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가리고 있던 발을 살며시 쳤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대나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한때 온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의 침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리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받아 향긋한 박하잎 몇 개를 넣어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마치 혈육을 돌보듯 부드러웠습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릴 적 홍수로 온 동네가 물에 잠겼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배를 저어 이웃 몇 집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려는 듯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육신이 지치더라도 사람은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펴
민준 씨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녀린 체구의 김 원장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은을 보았고 낡은 안경 너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박 여사님이 금지했을 텐데. 하은은 깜짝 놀라 수건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원장님. 하지만 사장님을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김 원장은 한숨을 쉬며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소매로 안경을 닦았습니다. 자네 그러는 건 규칙 위반이야. 그는 마치 수많은 인생사를 목격한 사람처럼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외부인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자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네.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릴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저렇게 누워 계신데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김 원장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겠네. 막지는 않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뒷감당이 쉽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경고인 동시에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 씨의 몸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제가 여기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일어나 방을 나서려 할 때 민준 씨의 손가락이 얇은 이불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강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미 등을 돌려 나선 하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믿음을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의 손가락이 하은이 방을 나설 때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그 작은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 민준 씨의 작은 신호는 강물 위를 스치는 바람 같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변시장의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붉게 타던 햇살이 점차 꺼지고 어둠이 몰려와 생선을 싣고 분주히 오가는 배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고 신선한 생선 냄새와 장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은은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민준 씨 곁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낸 후라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을 나설 때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는 것을 이슬방울처럼 자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신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늘 낮 그에게 들려주었던 홍수 이야기, 어머니가 배를 저어 이웃을 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게 했던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이 그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가닿았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은은 저녁 찬거리로 매운탕을 끓일 생선을 사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신선한 생선 바구니를 가리키려 하자 몇몇 상인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돈으로 우리 생선 살 생각일랑 마쇼. 다른 데 가보슈.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양반 간호하는 게 뭐 얻어낼 거라도 있어서 그런다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안 팔아. 그 말은 하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로 시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양심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배옆구리를 때리는 파도처럼 그녀를 잡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형수인 지현 씨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채소가 가득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녹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하은을 보고 그녀는 서둘러 다가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은 씨, 신경 쓰지 말아요. 마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민준 씨를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다들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사람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와 강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시하기를 기억해내듯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예전에 큰 홍수 때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고깃배가 떠내려갔을 때 자기 돈으로 다시 사주고 홍수 후에 집 고치는 것도 도와줬죠. 그런데 지금 그가 저렇게 누워 있으니 다들 잊어버린 거예요. 하은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하은은 조용히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압박, 박 여사의 금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은 일은 남이 몰라줘도 하늘은 안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넓은 강 한가운데 길 잃은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지현 씨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작은 은반지 하나를 꺼내 하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민준 씨가 건강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준 거예요. 지금은 다들 기억 못하고 돌려주더라고요. 하은 씨가 가져요. 하은은 반지를 받아들고 오래된 은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말들 속에서 작은 희망을 잡듯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 씨는 하은에게 민준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은반지를 건네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조심해요, 하은 씨. 하은의 손에 들린 은반지는 마치 지나간 날들의 슬픔을 모두 담은 듯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보슬비가 강변 마을을 적시는 밤, 작은 빗방울이 요양원 대식 지붕 위로 떨어지며 박여사 집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빛을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흔들리게 했습니다. 강둑의 정박한 배옆구리를 때리는 물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대나무 틈새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작은 구석에 앉아 오늘 오후 지현 씨가 준 은반지를 여전히 꼭 쥐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하은 씨. 지현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은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대나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옛날의 침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가 깨어나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리라는 어두운 밤 깜빡이는 등잔불 같은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은은 일어나 낡은 나무 책상에서 작은 향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불을 붙이자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조용한 기도를 실어 날랐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빨리 건강해져서 제가 세상에 떳떳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작은 톡이 그릇에 향을 꽂아 방구석에 놓았습니다. 작은 불꽃에서 나온 빛이 그녀의 눈을 밝게 했고
은은한 향내는 밖의 빗소리와 어우러져 어머니가 풍년을 기원하며 향을 피우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람은 정으로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가족들이 등 돌려도 민준 씨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일게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흙탕길을 몇 걸음만 건너면 닿는 박 여사 집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방구석에 걸린 발 뒤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틈새로 보니 민혁이 흠뻑 젖은 비옷을 손에 들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이제 쓸모없어요. 팔아버려서 우리라도 편하게 살아요. 박 여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가녀린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네 아버지의 피와 땀인데 내가 어떻게 팔겠니? 민혁은 가까이 다가가 책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헛된 꿈은 이제 그만 꾸세요. 민준이 형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아무도 회사 신경 안 써요. 팔아버리면 우리 모자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발 뒤에 숨어있던 하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형을 짐짝처럼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는 고장난 배처럼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형이 깨어나면 어쩌지?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빗소리를 압도할 만큼 커졌습니다. 형은 못 깨어나요, 어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는 저를 생각할 때지 형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는 반지를 꽉 쥐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틈새로 박 여사가 침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과 망설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은은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들었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차가운 은반지는 입이 오는 밤의 슬픔을 모두 빨아들인 듯 했습니다. 하은은 발 뒤에 숨어 민혁의 말을 모두 들었고 은반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밖의 비가 더욱 거세질수록 하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혁의 비밀을 안고 나왔을 때 그것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강변 나루터의 이른 아침, 새로 돋은 햇살이 수면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작은 배들에서 규칙적으로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고 근처 공장에서 햇볕에 말리는 장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하은은 나루터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어 눈가가 여전히 붉었습니다. 어젯밤 민혁의 말, 회사는 이제 쓸모없어요. 팔아버려서 우리라도 편하게 살아요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고 박 여사의 망설이던 대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인데. 그 말은 그녀에게 장류회사의 가치, 민준 씨가 비록 미동 없이 누워있을지라도 소중히 여길 법한 그 무엇에 대한 모호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은은 손에 은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의 희미한 희망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어젯밤 비에 젖은 흙길을 따라 나루터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고 호객 소리와 웃음소리가 활기찼지만 하은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밑에서 처음부터 일했던 늙은 일꾼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루터 옆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작은 배의 노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빛바랜 갈색 작업복은 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 마을의 수많은 예시야기를 담고 있는 듯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은은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노를 내려놓고 침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게 듣고 있네. 하은은 나루터 옆 시원한 살구나무 그늘 아래 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몰래 간호했던 일부터 박 여사의 금지,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엿들은 민혁이 장류회사를 팔려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준 씨는 짐이고 회사는 쓸모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민준 씨는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씨 아저씨는 듣고 나서 마치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작은 배로 다가가 선실에서 기름종이로 싼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장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앉아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 씨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네. 이 장류 비법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이 집안의 혼과 같은 거지. 민준 씨는 자기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걸 원치 않았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따뜻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장부를 펼쳐 누렇게 변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그녀에게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이 회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하은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마치 신성한 것을 맡기듯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유언일세. 자네가 가지고 있게. 만약 민준 씨가 깨어나면 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세. 하은은 장부를 받아들고 손끝에 거친 기름종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펼치자 민준 씨가 검은 잉크로 쓴 글씨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집이다. 무너지게 두지 마라. 그 글자들은 마치 그가 침묵 속에 누워있던 날들을 뚫고 나온 그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꽉 쥐고 박씨 아저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민준 씨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늘이 알 걸세.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뿐만 아니라 동료를 얻었다는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는 여전히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 강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또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하은은 장부를 펼쳐 민준 씨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집이다. 무너지게 두지 마라.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깨어나셔야 해요. 민준 씨의 글씨는 하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그녀의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뜨거운 정오 햇살이 강변마을 사당을 덮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 땅바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강에 제사를 지내는 북소리가 났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근처 부엌에서 풍겨오는 약과 냄새와 어우러져 마을의 전통 축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의 낡은 장부를 한복 소매 속에 넣고 사당으로 향하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루터에서 읽었던 회사는 집이다. 무너지게 두지 마라. 라는 글귀가 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말도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늘이 알 걸세.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의심받던 날들로 인해 지치고 불안했던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갈색, 푸른색 한복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막 그치자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문은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부채를 든 채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민혁이가 장류회사를 외지인에게 판다던데 민준 씨는 이제 다 잃게 생겼구먼.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그 집안도 이제 끝인가? 하은은 근처에 말없이 서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마치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나서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회사는 마른 생선처럼 팔아치울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 씨가 홍수 때 그들을 도왔던 날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미동 없이 누워있는 그의 현재 모습, 이미 빛바랜 그림자 같은 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사당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민혁이 빛바랜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더 이상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길 잃은 새를 둥지에서 쫓아내듯 차가웠습니다. 하은은 똑바로 서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빛나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방금 친 사당 북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민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민혁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약속? 우리 형이 듣기나 할 것 같아. 회사는 곧 팔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하은의 마음속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직 거기에 있고 회사는 그가 흥정할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저 한복 속에 장부를 꽉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여전히 울려 퍼지는 사당 북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궁금한 눈초리 속에 하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당을 떠나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작은 병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마치 힘을 얻으려는 듯 장부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들이 우리 집을 팔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구하려면 사장님이 깨어나셔야 해요. 제 말 들리세요? 하은은 정오 햇살 아래 강물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강의 제사 지내는 북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또한 희망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그녀 손에 들린 장부는 그녀와 민준 씨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을 잇는 조용한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른 땅에 움틀 날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하은은 요양원에서 민준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을 구하려면 깨어나셔야 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의 간절한 기도는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마치 하늘의 기적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른 새벽 강변 마을의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허름한 집들의 지붕을 얇은 베일처럼 가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가 아침 예불 소리처럼 낮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살구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은은 며칠 전 박 씨 아저씨가 준 민준 씨의 낡은 장부를 품에 안고 요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부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의심과 압박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어두운 밤의 등잔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에게 속삭였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집을 구하려면 깨어나셔야 해요. 그 말은 간절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비록 그의 몸은 수일 동안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을지라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 곁에 무릎을 꿇고 작은 나무 책상 위에 장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짙은 눈썹에는 한때 강물처럼 거침없었던 사람의 굳센 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리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박하잎 몇 개를 넣어 은은한 향이 퍼지게 한 후 따뜻한 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릴 적 단오 때마다 어머니는 절 강가에 데려가셔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창포잎들이 참 예뻤죠. 마치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멀리 실어 나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가 예전에 불러주시던 자장가처럼 잔잔했고 평화로운 강가 마을의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대답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들이 마른 땅에 뿌려져 싹트기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수건을 갈아주었고 그의 차가운 손에 닿을 때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은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 박 여사의 의심, 그리고 민혁의 회사 매각 계획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들이 사장님 집을 빼앗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제 말 들리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의 손이 갑자기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천천히 아주 힘겹게 마치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흐릿하게 떠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당신이 들려주던 고향 이야기 다 들었어요. 하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새벽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찰 종소리처럼 그가 의식이 있었고 절망적이었던 날들 동안 그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 원장이 약이 든 천 가방을 손에 들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안경이 코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은 씨,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돌아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원장님, 사장님이 깨어나셨어요. 김 원장은 서둘러 다가가 민준 씨의 이마에 손을 얹고 늙었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깨어났군.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민주는 하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눈빛으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은 그녀를 돌아보며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건 기적이지만 아직 아주 약해.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말, 매일 당신이 들려주던 고향 이야기 다 들었어요. 라는 말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끈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에게 바로 알려야겠네. 그가 깨어났다는 걸 알도록. 하지만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걱정이 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 특히 회사를 팔려 했던 민혁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짧은 각성 후 휴식을 취하듯 눈을 감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약하지만 놓지 않고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파도가 일었다가 잔잔해진 강물처럼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예감했습니다. 김 원장은 가족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하은은 민준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그가 그들을 마주할 힘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떠진 눈에서 온 기쁨은 하은의 마음속 걱정에 가려져 마치 차가운 바람 속 스쳐 지나가는 아침 햇살 같았습니다. 강변 나루터에 세찬 바람이 불어와 짐을 싣고 마을로 돌아오는 작은 배들에서 규칙적으로 노 젓는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근처 부엌에서 풍겨오는 생선 조림 냄새가 저녁 어스름의 상쾌한 공기와 어우러져 낮 동안 남아있던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대나무 침상 곁에 앉아 여전히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가 눈을 뜨고 매일 당신이 들려주던 고향 이야기 다 들었어요. 라고 힘겹게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강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를 잇는 특별한 끈이었고 그 곁을 끈기 있게 지켰던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이 가족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그의 가족, 특히 그가 피와 땀으로 여겼던 회사를 팔려 했던 민혁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짧은 각성 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약했지만 전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떠나면 이 기적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처마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박 여사가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짙은 갈색 한복은 강바람에 몇 군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똑바로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민준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깨어난 거니? 하은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아침에 막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그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하은에게로 향했습니다.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알린 거지?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이 알리셨어요. 저는 그저 사장님을 돌봐드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박 여사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문가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혁이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듯 창백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형, 정말 깨어난 거야? 그리고는 박 여사에게로 고개를 돌려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은 이렇게 약한데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형을 돌볼게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형이 깨어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마치 시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의 손을 만졌습니다. 하은은 방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 여사가 기뻐하고 민준 씨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리라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민준 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흐릿했지만 아침보다는 맑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하은에게 시선이 멈췄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억나는데 넌 기억이 안 나. 그 말은 강변 나루터를 스치는 바람처럼 약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여사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혁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고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침대 가까이 다가가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형, 쉬어. 막 깨어났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나쁜 의도가 들통난 사람처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기쁨인 동시에 새로운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강물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왜 엄마보다 당신을 더 기억하는 거지?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옷자락을 꽉 쥔 채 말없이 서서 나루터 밖에서 들려오는 노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녀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박 여사는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엄마보다 당신을 더 기억하는 거지? 한편 민혁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박 여사의 질문은 하은을 요양원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게 만들었고 마치 꺼져가는 저녁 노을 속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고요한 밤이 강변 마을을 덮었습니다. 달빛이 요양원 대십 지붕을 통해 들어와 대나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대지의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져 옛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박 여사의 질문, 내 아들이 왜 엄마보다 당신을 더 기억하는 거지? 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 아프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각성 후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결은 더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오후에 그가 했던 말, 당신은 기억나는데 넌 기억이 안 나. 라는 말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마른 강물에 물이 차오르듯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은은 가만히 그의 손에 손을 얹고 그에게서 전해오는 미약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방을 나서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민준 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했지만 오후보다는 맑았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홍수 이야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요?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곁에 앉아 장마철에 어머니가 배를 저어 이웃을 구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억나세요? 민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밖의 달빛처럼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해주는 이야기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당신이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걱정을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았지만 동시에 그가 미동 없이 누워있던 날들에 대해 또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웠습니다. 요양원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하은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내가 묻잖아.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엄마도 아니고 당신만 기억하는 거냐고. 하은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뿐이에요. 박 여사는 침대로 다가가 민준 씨를 내려다본 후 하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내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엄마도 아니고 당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무슨 속셈이지? 하은은 뒤로 물러서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얽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측은지심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형수인 지현 씨가 밭에서 막 따온 듯한 채소
몇 단을 담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연녹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은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달래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마음으로 민준 씨를 구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 내가 아니고 민혁이도 아니고 쟤라고. 제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야? 지연 씨는 가까이 다가가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하은 씨는 밤낮으로 여기 있으면서 민준 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가족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를 돌봤어요. 하은 씨가 아니었으면 민준 씨가 어떻게 깨어났겠어요. 하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치 어두운 밤 등잔에 기름을 더한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바라본 후 하은에게로 고개를 돌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마. 내 아들은 우리가 알아서 돌볼 수 있어. 그 말은 고요한 밤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 같았고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할 때 민준 씨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힘은 약했지만 그 손길은 놓지 않으려는 듯 단단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당신이 필요해요. 하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돌아보았습니다. 밖의 달빛이 그의 눈에 비쳐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고 지연 씨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준 씨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기쁨과 두려움으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당신이 필요해요. 한편 박 여사는 달빛 가득한 밤하늘이 구름에 가린 듯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약한 손길은 한밤중 하은을 붙잡았고 마치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온기를 품은 미풍 같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뜬 이른 아침, 강변 시장은 밤새 내린 비로 상쾌한 공기가 가득했고 수면은 은박지처럼 반짝였습니다. 작은 배들에서 바나나 떡 사세요. 뜨끈뜨끈한 바나나 떡이요. 하는 상인의 달콤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갓 구운 떡의 고소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노젓는 소리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처마 밑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준 씨가 가지 마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힘겹게 말하며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당신이 들려준 홍수 이야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요? 라는 말은 어두운 밤 등잔불처럼 그가 가뭄 끝에 힘을 되찾는 강물처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가 대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결은 전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오래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떠나면 그가 다시 예전처럼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걸음걸이가 느린 김 원장이 근처 나무 의자에 앉아 민준 씨의 상태를 작은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에 눈빛에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또 일찍 왔군.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다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장님은 제가 필요해요. 어젯밤에 깨어나셔서 제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김 원장은 수첩을 내려놓고 마치 수많은 인생사를 목격한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깨어난 게 자네 덕분인 건 알지만 그 가족들, 특히 박 여사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세. 하은은 침대 옆에 앉아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깨어나셔서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김 원장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그 집안 사람들 만만치 않아. 그는 일어나 천 가방에서 약재 몇 가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려서 그에게 주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걸세.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원장의 동의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장작 아궁이에 물을 끓여 박하잎과 약재를 넣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민준 씨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마치 혈육을 돌보듯 부드러웠습니다. 갑자기 민준 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보다 맑았지만 여전히 조금 흐릿했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이야기 참 재미있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따뜻한 수건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또 뭐가 기억나세요? 그녀는 기쁨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단오 때 창포물에 머리 감던 이야기, 어머니가 배 저어 주시던 이야기. 말은 못했지만 다 들었어요. 하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녀는 그 곁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넣어져 침묵의 날들에서 그를 다시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신다니 정말 기뻐요. 더 건강해지셔야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죠. 민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애써 앉으려 했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힘이 아직 약하지만 전보다 나아진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머리에 기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추운 날들 속 하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김 원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기쁨과 생각에 잠긴 표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건강해졌군. 하지만 갈 길이 멀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수많은 암초를 만나도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이겨내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어릴 적 논두렁에서 연꽃 따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고향의 추억을 담은 자장가처럼 잔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나나 떡 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근처 살구나무 아래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셔츠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한 상인으로부터 민준 씨가 깨어났대. 오늘 아침엔 안 기도했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폭풍 후 직전의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하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 그녀와 민준 씨를 새로운 시련의 날들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민혁은 시장 밖에서 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요한 강물에 폭풍우가 몰아치듯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혁의 눈빛은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 곧 몰아칠 폭풍 같았고 큰 비가 내리기 전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처럼 새까맣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정오, 강변 마을. 사당에는 은은한 빛이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 붉은 흙길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당 안에서 들려오는 강에 제사 지내는 북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향내와 어우러져 마을의 전통 축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안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 씨가 앉아서 당신 이야기 참 재미있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라고 힘겹게 미소 지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영유와 싸울 준비가 된 강바람처럼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밖에서 민혁이 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마음속 폭풍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은은 대나무 침상 곁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민준 씨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맑았지만 여전히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어릴 적 강둑에서 연날리기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서 연이 아주 높이 날았어요. 어머니는 그게 하늘과 땅의 혼이라고 하셨죠. 민준 씨는 귀 기울여 들었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가 나루터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호령하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단지 기쁨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일들에 맞설 힘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갑자기 처마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정오 햇볕에 땀으로 젖은 빛바랜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똑바로 다가가 고함쳤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셈이야. 우리 형이 깨어났으니 이제 그만 어슬렁거려. 그의 목소리는 강의 제사 지내는 북소리마저 압도했고 하은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당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혁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야? 우리 형은 이렇게 약한데 당신이 이용하려는 속셈이겠지.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민준 씨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민준 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침대를 짚고 애써 앉으려 했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힘이 아직 약하지만 전보다 나아진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며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하은 씨는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만 내쫓아.
그의 말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사당 북소리 같았고 민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바라보았고 눈빛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의기양양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형이 깨어났다고 뭐가 달라져? 회사는 여전히 팔릴 거고 형은 지킬 수 없을 걸. 그는 하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서 있었지만 민준 씨의 눈빛은 바람 부는 날 작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힘은 약했지만 그 손길은 놓지 않으려는 듯 단단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쉬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은 씨. 당신이 여기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파도처럼 밀려와 하은을 멍하니 서 있게 만들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혁은 형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방을 남겨두고 하은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며 그가 한 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떠난 후 그녀는 소매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십 지붕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정오, 햇살 아래 그녀는 민준 씨가 쓴 글씨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집안의 혼이다. 그 글자들은 마치 그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그가 단지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산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정오의 쌀 아래 강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당에서 강의 제사 지내는 북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또한 그 곁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그녀 손에 들린 장부는 그녀와 민준 씨, 그리고 그가 되찾아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울 날들을 잇는 조용한 약속과 같았습니다. 하은은 장부를 계속 읽었습니다. 회사는 집안의 혼이다. 그리고 나지막이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장부 속 글씨는 민준 씨 과거의 메시지처럼 하은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고 마치 옛날을 부르는 강물 소리 같았습니다. 강변 나루터에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비쳐 수면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멀리서 둥지로 돌아가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하루를 마감하는 배들에서 들려오는 노젓는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고향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안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낮장부에서 회사는 집안의 혼이다라는 글귀를 읽은 후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정오의 민준 씨가 민혁에게 했던 말,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은 씨. 라는 말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싸울 힘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침대에 앉아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동 없이 누워있던 날들로 인해 몸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하지만 굳센 강바람 같았고 마치 앞으로 닥칠 일들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다가가 낡은 장부를 민준 씨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박씨 아저씨가 저에게 준 거예요. 읽어보세요. 더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민준 씨는 장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저녁 햇살이 대십 지붕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고 한 페이지에 멈췄을 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장류 비법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다. 이제야 기억난다. 장 한 방울 한 방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던 날들이. 하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박씨 아저씨가 그 비법이 집안의 혼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준 씨는 그 글자들을 통해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쥔 채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눈빛에 새로운 생기가 돌았습니다. 처마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와 고요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민혁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저녁 햇볕에 땀으로 젖은 빛바랜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보았고 눈빛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굳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형이 앉을 수 있다고 뭐가 달라져. 회사는 내가 여전히 팔 거고 형은 지킬 생각 마.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손을 짚고 목이 쉬었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회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어. 그의 말은 나루터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민혁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형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은 여전히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약한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하은은 민준 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문가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빛바랜 갈색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치 나루터에서 막 돌아온 듯 작은 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민혁을 바라보며 마치 화롯가에서 예시하기를 들려주듯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 살아계실 때, 회사가 어려웠을 때, 민준 씨가 돈을 내서 회사를 구했네. 공장이 거의 망할 뻔했을 때, 그 사람은 큰 배까지 팔아서 회사를 지켰네. 이 회사는 단지 돈이 아니라 이 집안의 피와 땀일세.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존경심이 밀려왔습니다. 민혁은 그를 돌아보았고 눈빛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누가 신경 써요? 지금 형은 약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나루터 박새소리마저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 노을 속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며 목이 쉬었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회사 파는 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은 씨가 여기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고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의 말은 사당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민혁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방을 나섰고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방을 남겨두고 하은은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박씨 아저씨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말이 맞지만 더 건강해져야 하네. 민혁이가 쉽게 멈추지 않을 걸세. 처마 밑에는 언제부터인가 박 여사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화를 모두 들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지 않고 창문 너머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한복 옷고름을 꽉 쥔 채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 씨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수많은 암초를 만나도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그가 이겨내리라고 조용히 믿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듣고 마치 짙은 구름 뒤에서 저녁 노을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듯 달라진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 같았고 짙은 구름 뒤에서 보름달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 듯 했습니다. 보름달이 고향 강둑을 비추는 밤, 둥근 달이 밝게 떠올라 수면 위를 비추며 나루터의 조용히 정박한 작은 배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마치 대지의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져 밝은 달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안에 서 있었습니다. 폭풍 후 치던 날들이 지나고 마음이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후 민준 씨가 민혁과 대면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회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라고 힘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장부속 장유비법은 집안의 혼을 상징했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기름을 더한 등잔불처럼 맑아졌습니다. 하은은 그의 곁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정말 기뻐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는 밖의 달빛처럼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감동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 완전히 건강해지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작은 장작 아궁이에 물을 끓여 향긋한 약숙 몇 잎을 넣어 그에게 마실 물을 준비했습니다. 약숙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와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장마철 추위를 쫓기 위해 약숙물을 끓여주시던 날들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가져와 그가 한 모금씩 마시도록 도와주었고 가뭄 끝에 힘을 되찾는 강물처럼 그가 점차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문이 살며시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빛바랜 짙은 갈색 한복이 그녀의 야윈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처럼 차갑지 않았고 마치 폭풍우를 지나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후회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아가씨, 내가 당신을 내쫓으려 했던 거 잘못했소. 당신이 이런 기적을 이룰 줄은 몰랐구려.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박 여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제 양심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여사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내 아들을 버렸소. 내가 잘못했소. 고맙네, 아가씨.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파도처럼 기쁨과 감동이 교차하며
그녀의 눈빛이 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 씨에게로 고개를 돌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회사는 네가 지켜라.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민혁이가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민준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불씨에 장작을 더한 듯 타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회사는 우리 집입니다. 잃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나루터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마치 길 잃었던 강물이 강둑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으면서 우리 아들 좀 돌봐주게. 난 아가씨를 믿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내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한편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에서 민혁은 낡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어두운 눈빛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박 여사가 요양원에 갔고 민준 씨를 지지하며 집안 누구도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가 잦아들기 전 약해지는 바람 소리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텅 빈 집 한가운데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의 뒤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 강은 이미 다른 물길을 찾았고 그는 더 이상 뱃사공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하은은 민준 씨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보름달 아래 잔잔한 수면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떠나고 두 사람에게 평화로운 공간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밖의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쉬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은 씨.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와 그녀를 멍하니 서 있게 만들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곁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 이 강가에 그녀를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듯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준 씨의 속삭임은 하은에게 마치 꿈결 같았고 고요한 보름달 밤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 강변 작은 마을은 찬란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부터 떡방아 찢는 소리까지 사방의 설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찹쌀, 팥, 돼지고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살구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어우러져 다가오는 새해의 숨결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은은 요양원 안에 서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날들이 지나고 잔잔한 파도처럼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젯밤 민준 씨의 말, 당신이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약속처럼 여전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보름날 반박 여사가 아들아, 회사는 네가 지켜라.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라고 했던 지지는 민준 씨와 그녀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등잔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침대에 앉아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아침 햇살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뭄 끝에 힘을 되찾는 강물처럼 매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은은 다가가 민준 씨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준비한 대나무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전보다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처마 밑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따뜻한 미소가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목이 쉬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다예요, 하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겨울날 작은 불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 완전히 건강해지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처마 및 나무 의자에 앉는 것을 돕고 오늘 아침 자신이 막 끓인 뜨끈한 녹두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마치 미동 없이 누워있던 날들로부터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봄햇살 아래 잔잔한 수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루터에서 활기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빛바랜 갈색 작업복 차림에 박씨 아저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민준 씨, 그가 마치 화롯가에서 예시하기를 들려주듯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건강해졌으니 나랑 회사에 한번 가보세.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나무 지팡이를 잡고 하은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들이 빽빽하게 정박해 있는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장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장류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준 씨가 건강해졌어요. 한 사람이 외치자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축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 가운데 서서 정오 햇살처럼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힘찼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곁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집을 지켰으니 내가 정말 기쁘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파도처럼 행복했습니다. 그가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푸른 대시프로 싼 떡국 떡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인자한 얼굴로 하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아가씨, 우리가 미안하오. 예전에 우리가 아가씨를 의심하고 민준 씨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소. 이제 그가 건강해진 걸 보니 아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소. 다른 사람이 끼어들며 떡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그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소. 하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닦아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미,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설날처럼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막 불을 지핀 화로처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은 일은 남이 몰라줘도 하늘은 안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늘이 알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인정받고 이 강물의 아들처럼 공동체로부터 환영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그를 공장으로 데려가 숙성 중인 장항아리들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아버지가 남긴 비법. 이제 자네가 지키면 영원히 살아있을 걸세.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섣달 금음날 햇살처럼 새로운 날들을 향해 불어갈 준비가 된 강바람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차 떠나고 두 사람에게 평화로운 공간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 씨,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말은 작은 파도처럼 하은을 멍하니 서 있게 만들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아침 햇살 아래 강물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폭풍우 치던 날들이 지나갔고 새로운 안식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치 찬란한 봄날의 등잔불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질문은 함성 소리 속에서 하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마치 찬란한 봄날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파도가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설 지나고 맑게 갠 어느 날 강변 마을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대나무 다리 옆 만개한 보랏빛 등나무 꽃가지 사이로 비쳐 봄 기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루터에서 들려오는 결혼식 풍악 소리가 요양원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큰 잔칫날처럼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은은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강물 위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처럼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 씨의 말,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말은 폭풍우 치던 날들을 지나 그를 돌보았던 긴 여정 끝에 맺어진 조용한 약속처럼 여전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미동 없이 누워있던 초창기, 그에게 강해 제사 지내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들을 이 행복한 날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당 밖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굳건해졌고 눈빛은 봄 햇살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요양원 마당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살구나무 그늘 아래 푸른색, 갈색 한복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날이 채 가시지 않은 듯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민준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아직 조금 느렸지만 더 이상 대나무 지팡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정오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은에게 멈췄고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은반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 반지가 아니라 예전에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결혼식 풍악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마을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웃음소리가 나루터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울려
퍼져 공간을 큰 잔칫날처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표류하던 날들 끝에 안식처를 찾은 잔잔한 파도처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를 간호했던 여정, 그에게 몰래 몸을 닦아주고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날들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고 축복의 말들이 보름날 사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떡국떡 봉지를 든 채 하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여. 이제 온 동네가 다 알지. 두 분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라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름달처럼 빛났고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곁에서 자신의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은 만개한 보랏빛 등나무꽃 그늘 아래 대나무 다리 옆에서 열렸습니다. 결혼식 풍악 소리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동요 소리와 어우러져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소박한 흰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봄햇살 아래 강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빛바랜 짙은 갈색 한복이 그녀의 야윈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만족감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금반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민준 씨 아버지와 결혼할 때부터 간직했던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하은아. 우리 아들 네게 맡긴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고 민준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저녁 노을 같았습니다. 아들아, 건강해졌으니 우리 집 잘 지키고 엄마 걱정시키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다리 주위에 모여들었고 축복의 말들이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이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가져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팥죽 드시고 달콤한 인연 맺으세요. 하은과 민준 씨는 함께 숟가락을 들고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결혼식 풍악 소리와 어우러져 작은 마을의 봄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보름달 아래 잔잔한 수면처럼 평온했습니다. 가족이 표류하던 날들 끝에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차 떠나고 새 부부에게 평화로운 공간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하은의 손을 잡고 만개한 보랏빛 등나무꽃 그늘 아래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었고 마치 강물이 바다를 찾듯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우치던 날들이 지나고 잔잔한 파도처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애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들을 평온한 안식처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등나무 꽃 아래를 걸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품은 봄바람처럼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마철을 겪으며 세상의 온갖 사연을 보아왔지만 하은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인간애란 그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등 돌릴 때조차 잃지 않는 끈기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은 씨는 의심받고 외면당하면서도 민준 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과 하나의 유산까지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암초 가득한 강물과 같지만 우리가 측은지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란다. 참 깊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나무 다리 옆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은 씨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모든 것이 당신을 반대할 때 남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강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인간애나 사랑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의 강에서 다시 만나요.